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참 단잠에 빠져 있을 이른 새벽. 국밥집을 하는 부부에겐 장사를 준비하러 갈 시간이다. 천천히 나가자니까 뭐 일찍 나가서 그걸로 하러 추운데. 아이고 지금 얼른 가봐야지. 불안해 죽겠어. 일을 해야지. 아 이렇게 추운 날은 천천히 가야지 그래. 어차피 할 거 그냥 아이고 얼른 가요. 날씨가 춥다. 추워.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네. 조금 풀리지 않았어? 뭐가 저 날이 이게 아유 쑥얼어는데 그래. 아유 정말로. 국밥집은 집에서 차로 2분 거리. 5일장에 서는 장터에 있어 가게도 장에 서는 전날과 장날 딱 이틀만 문을 연다. 장사하는 이틀 동안은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것이 보통. 어쩔 때는 육수를 끓이느라 밤을 꼬박 샐 때도 많다.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벌려면 바지런을 떠는 수밖에 없다고. 부부가 이리 고된 길을 택한 건 남편 성규 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부터다. 처음에는 잠시 숨이나 고르자며 어머니의 국밥집 일을 거들었는데 연세가 많은 어머니 걱정에 결국 부부가 대를 잇기로 한 것이라고.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13년 전부터는 장사에 관한 모든 걸 부부가 맡아서 하고 있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오 진짜? 이쪽으로 앉으시오. 빨리 앉으시오. 아내 정옥 씨는 가장 중요한 육수를 만드는 일과 고기 삶는 일을 맡고 있고 남편 성규 씨는 국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고르고 손질을 하는 담당이다. 함께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척하면 척, 일하는 호흡도 잘 맞는다고. 굳은 일. 일찌감치 5일장을 찾는 사람들로 장터가 북적이기 시작하는 아침. 9시가 조금 넘으면 국밥집으로 나서는 이원분 할머니. 아이고 아들 며느리 있어도 조금 거들어줘야지. 아 거들어줄 게 있어요? 가봐요. 거들 게 있나 없나. 뭐 오셨어요? 가게는 아들 내외에게 물려줬지만 육수만큼은 여전히 직접 챙긴다고. 육수 맛 좀 보셨어? 맞죠? 맛있잖아. 맛있었어. 엄마 마음에 들면 됐네 그러면? 국밥을 만든 세월만 자그마치 55년. 그야말로 국밥 장사로 잔뼈가 굵은 만큼 단골 손님들도 많다. 슬슬 점심 장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아이고 지가 올 때 와 정말로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뭐 그냥 하루 이틀이요? 국밥집 식구들이 모두 나왔는데 딱 한 명만 아직 출근 전이다. 전화도 안 받네. 아이고. 일어나. 시장 안 가? 빨리 일어나. 엄마한테 또 혼나. 빨리. 국밥집 부부의 장남인 수영 씨도 가게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워낙 잠이 많다 보니 지각하는 일이 잦다고. 이럴 때마다 애가 타는 건 수영 씨의 아내다. 시어머니의 급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인데 안녕하세요. 야, 애비는 네, 그거 기다리다 못해 아들을 데리러 나선 정옥 씨. 이렇게 들어놓으면 뭐 할 거야? 어? 너 술 먹었지? 참, 진짜 얘도 진짜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려. 가게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잔소리는 며느리 차지다. 안 그러려고 해도 속이 상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고. 쟤는 술을 좋아해서 쟤는 끝장을 봐야 돼야. 제 빨리 깨워서 씻고서 같이 나갈게요. 먼저 가 계세요. 마냥 아들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그냥 가는 게 상책이다 싶다. 점심때가 되자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찬 가게. 인근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터라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 차릴 새도 없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단골들은 알아서 반찬도 챙기고 일을 돕기도 한다고. 바쁘시니까요. 잠깐만요. 저희 자리에 앉아서 먹으려면 얼른 치워야 돼요, 저희도요. 바쁠 때면 이원분 할머니의 장사 솜씨가 발휘되는데 한번 쓱 둘러보고 가장 급한 일부터 해결해준다. 일이 처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고기 얼렁얼렁 놔서 얼렁얼렁 쭉 나가야지. 77,000원 주면 돼요. 이거 10,000원짜리 두 개에다가 안주도 하나 또 있잖아, 잡순 것도. 안주 참 두 뭔 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두 개 있어요. 두 개 드셨은 게 두 개 있어? 두 개, 두 그럼 개. 전 97,000원. 97,000원이에요. 아우, 그 습관밖에 있어. 팔순이 코앞인 나이에도 일 솜씨만큼은 최고다. 빨리 들어와 얼른. 세상에. 빨리 와야지 그냥. 늦잠 자가지고. 뭐 드릴까요? 수영 씨가 할머니와 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한 지도 벌써 4년. 원래는 택배 일을 했었는데 엄마의 권유로 국밥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지금 순대가 안 나와서 안 돼. 근데 없어 얼른 해. 장사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 일은 금방 배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오산이다. 배우고 알아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수영 씨도 아직은 순대 만드는 일만 하고 있다고. 하루 종일 만들고 있어요. 담당이니까.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니 가끔은 지겹기도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장날에는 하루 종일 허리 펼 짬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것이 다반사.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때가 많다고. 어이구 9시가 넘었네. 아, 엄지 빨리 가요 얼른. 에? 얼른 가시 얼른. 아니 빨리 가셔. 얼른 들어가시라고. 아, 조금만 더 있다가 되잖아. 얼른 가셔. 가게 일을 돕고는 있지만 자식들의 성화에 집에 갈 때를 정해둔 터. 밤 9시가 할머니의 퇴근 시간이다. 쫓겨났어. 시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지난해 말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장터 가까이로 이사를 왔다. 밥 먹었어? 수고하셨어요. 응, 그래. 작은 오빠는 아직 시장에 있어요? 작은 아빠는 안죽 멀었어. 손님이 많아. 이원분 할머니의 장손자 세영 씨다. 할머니 추우신 데서 계속 일하셨으니까 커피 한 잔 타드리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고맙다. 발가락 좀 많이 가라앉았냐?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요. 많이 안 물었어? 응. 할머니 방 보일러 네가 켜놨어? 네, 이따. 국밥 장사로 사남매를 키워낸 이원분 할머니.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10여 년 전 심장마비로 장남을 잃었다. 아들 먼저 보낸 것도 억울한데 며느리까지 떠나고 내성적이 돼버린 손자.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국밥집 일은 싫다던 둘째 아들인 성규 씨가 국밥집 대를 잇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형님 대신 어머니에게 장남이, 조카에겐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기 위해 지난 세월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정옥 씨 역시 절로 억척스러워졌다고. 벌써 삶은 고기도 다 떨어진 모양. 통하고 하나씩 더 갖고 와. 어? 아니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기 뭘안 돼. 끝났어요. 자 오늘 정리합시다. 예? 끝나면 좀 손해가 얼마인데 그냥 정리하자고 그래요. 조금 더 팔어. 정리 오늘 하고 가자고 오늘. 10만 원 아줌마 속상해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참 육수가 그냥 이렇게 많은데 그냥 벌써 그냥 끝나자고 그래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구만은. 아이고 참 아깝다 이거. 고기를 삶으려면 오래 걸리니 오늘은 이쯤에서 접어야 할 모양이다.
갑시다. 자, 집에 가자. 드디어 이틀 동안의 장사도 끝이 났다. 그날 밤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틀 동안의 장사 수입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많이 벌었네. 네. 많긴 많았나 보네요. 이거 받으시고 더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엄마 고생했다는 의미로 챙겨주는 수고비인 셈이다. 당신 거 당신도 고생 많이 했어. 아유, 좋아. 벌이가 어떻든 가족 모두 조금씩 나눈다고. 돈 버니까 좋아 죽겠네. 참. 이걸로 만난 거 사 먹어. 여기하고 니네 각시. 맛있는 거 사 먹고 애기들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이건 이제 우리 요거는 저 혼자 버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이라 그래도 용돈은 조금씩은 다 드려야지요. 그래야 일한 사람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그리고 정옥 씨가 잊지 않고 꼭 챙기는 이가 있는데 바로 조카 세영 씨다. 컴퓨터 하는 겨? 병원은 잘 다니는 거지? 네가 자꾸 이렇게 발가락도 아프고 그러니까는 걱정이 많이 돼, 작은 엄마는. 요즘 일도 못하는 터라 신경이 더 쓰인다. 받아서 사 먹어. 저는 아들만 셋이요. 저는 아들만 셋 키워. 신랑까지 사부자야, 사부자. 든든하지 뭐. 든든하지.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정옥 씨. 늘 생각만큼 해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라고.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쉬는 날이니 늦잠 좀 자나 했는데 성규 씨가 일찌감치 재료 창고로 나섰다. 장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손질하기 위해서다.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꼬박 이틀은 걸리는 터 시장에만 안 나섰지 일하는 건 마찬가지다. 재료 손질은 직접 하는데 내장 손질할 때 나무 막대가 유용하다는 것도 일을 하면서 터득한 비법이다. 빨빨 붙어요. 가까워요. 요즘은 아들도 가르칠 겸 부자가 함께 일을 하는데 몇 분이에요? 50분. 뭐야 또? 요즘 아들을 볼 때면 머릿속이 복잡한 성규 씨. 나도 그 전에 젊었을 때 안 하려고 나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뭐. 처음에 할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싫다 그랬지. 야, 이거 힘든 거 뭐 해달라고 그래 이거. 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낫죠. 낫지, 난데. 성규 씨야 돌아가신 형님 대신 국밥집 일을 하고 있지만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다고. 그런데 일찌감치 고된 길로 들어선 아들을 보면 이게 다 자신 탓인 것만 같다.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된 수영 씨도 퇴근길 내내 마음이 복잡하다. 보통 뭐 한 10시 넘어야 한 12시, 10시? 힘들어요. 국밥집 일이 고되긴 하지만 직접 선택한 일이 아니던가. 후회한 적은 없다. 여기 아빠 다녀오셨어야지. 또 들고 왔어? 좀 자. 감이 안 와. 언제 하고 언제 자려고. 그냥 해보고 잘 낸다. 7년 전에 결혼해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수영 아빠 또 씨. 이거 한대요, 얘. 에이, 놀아줘. 아빠 이것 좀 해고. 놀아줘. 한때는 부모님 속 꽤나 썩였지만 일찍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뭐든 열심이다.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국밥 육수를 연구 중인데 한 2-3시간 정도 끓여요. 뭐 하나라도 더 할 줄 알아야 부모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 거고 아내와 아이들 고생도 덜 시킬 것 같아서다. 놀고 싶죠 많이. 근데 냄새. 혼자가 아니니까.
눕자마자 한 30초 만에 잠드는 거 같아. 바로 잠들어요. 그냥. 본인도 많이 놀고 싶을 텐데 그것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되게 고마워요. 이렇게 애써주는 남편이 고맙고 안쓰럽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데 정신이 팔려 고기 건질 시간을 놓쳤다. 육수를 내기 위해 삶는 고기는 모두 국밥 재료로 쓰이는데 삶는 시간이 고기 맛을 좌우한다고. 조금 많이 익은 것 같아, 혓바닥. 결과가 어떻든 아이들 입장에서야 고기 맛을 볼 수 있으니 신이 나는가 보다. 고기 삶는 건 실패했지만 육수 빛깔은 제법 그럴싸해 보이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 영화 안 보고 해? 괜찮은데? 아내에게도 맛을 봐달라고 하는데 저번보단 낫다. 그래? 응. 시장이는 맛 똑같아? 아니, 조금 틀려. 좀 더 해야 돼. 틀려? 조금 틀린데? 난 똑같은데. 똑같아? 엄마한테 여쭤봐. 그래야겠다.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싶다. 며칠 뒤 다시 5일장이 열리는 날 아침. 국밥집 식구들 모두가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아까부터 수영 씨 혼자만 안절부절이다. 이거 좀 먹어봐요, 이거. 뭐냐? 이게 뭐냐 이거? 집에서 육수 만들어봤는데 맛있는 것 같아서. 막상 보여드리자니 용기가 나지 않아 눈치만 보고 있었던 터. 그럼 먹어봐요. 먹어보라고? 일단 맛을 보는데 어째 표정이 좋지 않다. 한번 잡숴보셔 이거. 에? 엄마. 그게 뭔데? 이거 수영이가 이거 육수를 이거 만들었는데 왜 맛있어? 맛있다야 뭘. 기가 막혀. 먹어봐 다시. 아니요. 아니긴 뭐라요.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멀었어. 이 맛이 아니야. 잘 끓여왔어. 원래는 맛있다야. 부족한 거 없어요? 뭐 더 넣을 거 없나? 더 넣을 거 같은 거? 더 넣는 거? 그런 건 이제 자꾸 먹어보면 네가 연구를 해야지. 야 맛있어 엄마 계속 해요. 그렇죠. 내가 해야겠네 이제. 이 정도면 합격점을 받은 셈. 수영아, 가가지고 파 좀 사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가족들 반응이 나쁘지 않아 다행이다 싶다. 맛있어? 야 조금 더 있어야지. 그게 뭐 되는 거냐? 야 지금 기름 살려. 무슨 개 기름. 기를 살려야지 그래. 아니. 면전에다 대고 그러면 되냐? 엄마. 우리 수영이하고 맛있어요? 조금 싱거워. 그죠? 그래도 안 지원 멀었어. 그래도 야 그거 대단하지 않냐? 그거 지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온 게. 그러니까 기특하지요. 수영 아빠. 고기가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얼마 안 되거든? 집에 가가지고서 고기 조금 갖고 와요. 그래요? 알았어. 나 얼른 갔다 올게. 그래. 고기가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갔다 가요. 아들이 장남이라는 굴레 때문에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걸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저리 열심히 하는 걸 보니 한시름 놓는 성규 씨다. 겨울철에는 국밥집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 한나절 만에 고기가 떨어지기 일쑤. 그래서 장사를 안 하는 날에도 쉬지 않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왜? 차가 퍼졌는데 좀 빨리 좀 모아주세요. 차가 퍼졌다고? 같이 내려옵지? 네. 장난하면 금방 할게. 네. 마음 불안해 보이고. 조카가 타던 차가 말썽을 부린 것인데 다치지는 않았는지 철렁하는 성규 씨. 야 괜찮아? 이거 왜 그래 이거?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 어떻게 퍼진 게 이게? 갔는데 덜컹거려가지고 세웠는데 시동도 안 걸려. 그래요? 네, 시동 한번 걸어봐. 성규 씨가 타다 조카에게 물려준 15년도 더 된 차인데 요즘 계속 장고장이 끊이지 않아 불안했는데 이젠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버려야 돼. 휘차 시키자 이거. 차냐고 이거.
형 대신 잘 챙기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못했지 이거.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할 뿐이다. 장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고기 손질을 할 시간에 아침을 챙기는 걸 보니 오늘은 밥때가 좀 늦은 모양이다. 아이고 오늘 국 맛있네. 잘 끓였나 아주. 맛있어? 많이 먹어. 혹시 꼬물쳐돈 없어? 뭐? 꼬물쳐돈? 돈? 왜? 응? 왜? 아니 있어?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알았어. 당신이 고생이 많지 뭐. 그래야 좋아야. 한 번도 안 하던 말도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그냥 새삼스럽네. 이제 오늘 기분 좋지? 아이고 기분만 좋아? 아이고. 뜬금없이 이런 말은 왜 꺼낸 걸까? 밥을 먹자마자 일터가 아닌 시내로 나선 성규 씨. 나왔어. 친구 오랜만이지? 어떻게 봤어? 카달하고 좀 하나 보여줘. 돈 생각하면 걱정이지만 조카에게 새 차를 사줄 생각이다. 단 36개월 할부야? 네, 그래. 그 시각 장터 국밥집을 찾은 수영 씨. 아프다고 고기 손질까지 하루 쉰다고 해놓고는 가게로 나온 것이다. 분명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는 날인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나선 걸까? 들어서자마자 가마솥에 물부터 받는 폼이 뭔가를 할 모양인데 국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위의 고기에 돼지 머리, 거기에 순대까지 준비하는 것도 장사할 때와 똑같다. 방금도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끓여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육수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육수는 자신이 하겠다고 우겨볼 참이다. 순서는 없어요. 그냥 이게 딱 익는 거 먼저 건져야지. 혓바닥이 먼저 익었으니까 혓바닥을 먼저 건지고. 순대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일은 배운 적이 없는 수영 씨. 고기를 건지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 터졌어. 시간까지 쟀는데도 실패다. 다 익었는데 조금 늦게 건져가지고 터져버린 거. 그 시각 장사하면서 보니까 그 시장에 그 연통이 연탄 그 연통이 난로 그 연통이 막혀가지고서는 연기가 잘 안 나간 것 같더만. 아이 귀찮아. 아유 다음에 가. 아유 다음에 갈 게 따로 있지. 그걸 가면 안 되지. 더구나 저긴데 그 연탄인데. 오늘까지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오늘 쉬어 좀. 내일 가 내일. 오늘 안 고치면 안 돼. 다음 장에도 무슨 손님들 또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귀찮아 죽겠는데. 알았어 가자. 가. 가자. 이대로 있다가는 내내 잔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 그냥 빨리 다녀오는 게 상책이다 싶다. 드디어 육수가 완성됐다. 냄새도 색도 그럴싸한 것이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데. 됐나?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야 뭐했냐? 왜? 난로 좀 불러가지고. 난로. 아니 뭐야? 뭐 육수 만든다고? 아이고 야 너 이걸 왜 만들었어? 뭘 왜 만들어? 장사하려고 만들었지. 먹어봐. 그래도 궁금하면 봐봐. 맛. 생각지도 않게 부모님에게 평가를 받게 된 상황. 좀 손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째 반응이 좋지가 않다. 에이 손님들은 이 입맛을 금방 알아. 이 국물 맛이 변하면은 금방 알아. 조금은 기대를 했던 터라 속이 상하는 모양이다. 이 사람아 이거 아깝잖아 이게. 어떻게 이거? 버려야지. 버려야 돼. 안 돼. 안 돼.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다. 오늘만 일 아니잖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있으니까 다시 해 다시. 네?
한번 해봐. 내 엄마한테 이제 그 얘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 그래 잘했어 잘했어. 그래 버리자. 하다 보면은 다 이거 다 하게 돼 있어. 제대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리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정옥 씨가 처음 육수를 만들고 난 후 시어머니가 해줬던 말인데 그걸 아들에게 해주고 있자니 기분이 참 이상하다. 저 연습해가지고 다시 해보면 되죠. 성공할 때까지. 아깝네. 진짜 아깝네. 아무래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싶다. 다시 돌아온 장날. 어김없이 국밥집도 문을 열었다. 여보세요? 네, 아유, 절 잘 됐네 아주. 아유, 고맙네. 나중에 내 소주 한잔 살게 내가. 에. 아이고, 엄마. 아이고, 세영이 잘 됐네. 아는 사람 뭐 조카 저긴데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이쁘다 그러대. 아이고, 세상에 잘 됐네. 아이고, 이제 2다리 쭉 뻗고 자랐다. 가서 얘기 좀 잘해라고 좀 저 코치 좀 시켜야 되겠네. 코치는 옛날에 당신이 나 꼬실 때 딱 그 코치로 해줘봐. 그러면은 한 방에 넘어가 버려요. 형 가서 꽃당전 좀 멋있게 좀 시켜서 내보내요. 그래야 되더라도 잘 되지. 분위기는 벌써 결혼 소식을 들은 거나 진배 없다. 이번 만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 가족이 하나로 뭉쳤다. 새 옷을 골라주는 건 수영 씨 아내의 담당. 시부모님과 남편이 부탁을 했다고. 이런 거 좀 부담스러우면은 좀 밝은 거? 응. 나쁘지 않은데. 거기 봐봐. 여기. 돼? 선보러 가는데 가족들이 더 호들갑이다 싶겠지만 그만큼 세영 씨의 결혼은 온 가족의 관심사다. 이걸로 할까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고 혼자 왔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덕분에 수월하게 잘 골랐다 싶다. 얼마예요? 네, 3개 하셔가지고 109,700원 결정드릴게요. 네네네네네네네. 제가. 옷은 수영 씨 부부의 선물이다. 예쁘게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 안 돼요. 자주 입어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날 아침 성규 씨가 급히 시내로 나섰다. 얼마 전 계약한 자동차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가지러 온 길이다. 소개팅 날에 맞게 차도 나오고 이번에는 뭔가 되긴 되려나 본데. 젊은 친구들. 어째 성규 씨 표정은 썩 좋지가 않다. 자동차가 일찍 나와준 건 좋은데 이걸 집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운 모양이다. 기가 막히네. 잘 나가네 아주 차. 좋으네. 이놈 무지 좋아하겠는데. 근데 걱정인데 이거 마누라한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아직 아내에게 차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한 터. 이왕이면 기분 좋을 때 말하려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덜컥 차가 나와버린 것이다. 이젠 어쩔 수 없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좀 갔다 왔어. 그런데 막상 아내 얼굴을 보니 왜 이리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건지 그저 입만 바짝바짝 탄다. 아 잠깐 내려가. 왜? 뭐 보여줄 게 있어갖고. 뭐 또 좋은 것도 샀어? 좋은 거 샀지. 큰 거 샀어. 큰 거. 큰 거? 아이고 참 궁금해 죽겠네 아주 그냥. 아이고 뭐를 그렇게 큰 걸 그렇게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자신이 없는 성규 씨. 어머니 잠깐 모시고. 아니 엄마는 왜? 아니요 잠깐이면 돼요. 지원금까지 대동할 생각이다. 엄마 잠깐 나오세요. 세영아 너 잠깐 나와봐. 왜 나오래 왜? 네 잠깐만 나오세요 엄마.
태영아 너도 잠깐 나와.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기에 도대체 뭔가 했는데 자동차가 아닌가. 예, 사고 하나 쳤쇼 엄마. 이거 하나 사왔쇼. 장난감 자동차도 아닌 걸 대뜸 사왔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이 도무지 믿기질 않는다. 네 차 퍼져가지고 장난감 하나 사갖고 왔어. 너 잘 타 이거. 알았지? 세영이 복 터졌네. 1,00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 정옥 씨에게는 감히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다. 어머니 추우시니까 들어가세요 얼른. 네, 얼른 들어가세요. 식당 안 들어갈란다. 서둘러 자리를 피해주는 폼이 아무래도 정옥 씨의 기분을 알아차리신 모양이다. 차 봤어? 좋아? 그럼 잠깐 올라가 볼래? 고맙습니다. 어이 그래야. 잘 타해?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조카 앞에서 그럴 수는 없어 슬쩍 올려보내고 차 이거 돈이 어디서 이 차를 산겨? 돈 갖고 사나? 이불 해가지고 36개를 할부로 뽑았어. 뭐? 조카 생각하면 100번이고 잘한 일이지만 집안 상황도 모르고 일을 벌였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상의를 한번 해봤어야지. 응?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니 차 이게 여기 이 차가 이게 한두 푼이냐고 이게 얘기 좀 해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돈 있냐고. 그게 상의한 거였어? 그러고 상의고 지금 뭐야 그런 게 그럼. 고맙다 그래야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뭐냐고 이게. 어? 타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남바까지 다 달아먹고 왔어 이거 지금. 할 수 있어? 응? 남바까지 이거 뭐 다 달아왔으니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타라고 그냥 줘야지 뭐 어떡해. 응? 타라고 주는 거야 줘야지. 다 이해했잖아 그지? 그래. 정말 고마워. 나 내장 손질해 갈게. 생색은 남편이 다 냈는데 정작 뒷일은 정옥 씨 몫이다. 아니 내가 지금 계획을 지금 다 세워놨는데 이거를 어떡하냐고. 응? 남들 보기에는 많이 버는 것 같아도 5일장 장사라 많아야 한 달에 10일 정도. 게다가 온 가족이 매달려 일하는 것 치고는 수입이 많지 않다. 특히 수희집 9식구가 국밥집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걸 생각하면 뭔가 다른 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때 남편이란 사람이 이런 대형 사고를 쳐왔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날 오후 세영아 이리 와. 앉아봐. 아니 할머니 가진 건 얼마 없어. 내가 용돈 조금 줄게. 뭐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있어요. 커피라도 먹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겠는가. 손자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챙겨주는 것이다. 너무 소심하게 그러지 말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갈 시간. 가족들 모두가 응원을 하는 걸 알기에 세영 씨도 이번에는 잘해볼 생각이다. 늦지 않으려고 서둘렀더니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한 세영 씨.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지 기대 반 설렘 반이다. 손자를 보내놓고 마음이 복잡한 이원분 할머니. 17살 어린애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대견하기도 하고 혹여 부모가 없는 게 흠이 들까 봐 걱정도 된다. 내가 진짜 몇백 년 산다면 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거두고 산다면 모르지 혹시. 근데 내가 오늘 어떨지 내일 어떨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걱정이야. 지난 세월 아들을 보내고도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손자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런 손자에게 당신이 떠나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 할머니의 하나뿐인 소원이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기로 한 아가씨가 도착했다. 추우셨죠? 너무 춥다. 따뜻한 거 뭐 드실래요? 저는 유자차. 이 정도면 시작은 무난한데 싶은데 유자차 하나 하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네. 얘기도 알아서 술술 잘 풀어낸다. 저는 김세영이라고 하고 30살입니다. 네. 보아하니 아가씨가 세영 씨 마음에 든 모양이다. 소개팅 해보셨어요? 네? 소개팅 해보신 적 아니 처음이에요. 저도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손이 되게 예쁘시네요. 왜 이렇게 귀엽게. 유일한 자랑거리. 아 진짜요? 네. 많이 들으셨죠 이런 얘기? 사실 처음에는 작은 아빠가 소개하는 자리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세영 씨. 하지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모양이다. 메시지 같은 거 보내주세요. 상대도 싫지 않은 눈치라 이번에는 용기를 내볼 생각이다. 회원단 드릴게요. 사세요. 회원단 드릴게요. 첫 만남치고는 분위기도 좋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떨까? 아가씨를 데려다 주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세영 씨. 할머니가 기다릴 걸 알기 때문이다. 떠올려? 네. 잘 갔다 왔어? 잘했어? 어? 왜 웃기만 해? 표정을 보니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아가씨 마음에 들대? 되게 착해 보여요. 되게 착해 보였어? 다음 만나기로 했어? 카톡은 한다 그래. 아가씨 연락처도 받은 모양이다. 내 올챙이가 개구리 됐네.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올까 걱정했는데 얼마나 대견한지. 긴장해갖고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밥 해놨어. 네. 줄게 먹어. 네. 밥 했어.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난다. 너무 기쁘고 좋으네. 오늘은 장터 국밥집이 문을 여는 날. 그런데 정옥 씨가 아직 집이다. 내일 1층에 있는 가게가 문을 열어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 남은 것이라고. 틈틈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이다. 장날하고 장전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 가게는 이제 앞으로 오픈할 가게는 이제 매일매일 할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 번듯한 가게 하나 꾸리는 게 소원이었던 정옥 씨. 억척스레 일하며 짠순이 노릇까지 해 15년 만에 얻은 가게다. 요즘 같아서는 골치가 아프다.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 저 아빠. 왜? 아줌마 구한다고 했는데 연락 안 썼어? 아유 안 왔어. 연락 안 왔어? 아 그리고 저기 좀 아줌마가 없으니까 오픈을 미루자고. 아이고 참말로. 되는 소리나 해야지. 그걸 어떻게 밀어? 그럼 밀을 수가 없는 거지. 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대로 그냥 언니라도 조금 불러서 해야 돼. 그거는 임시방편이 사람아. 한 대로 그냥. 새 가게를 여는 날이 하필 국밥집 장사를 하는 날과 겹치게 된 것이다. 좋은 날 장사를 시작하고 싶어 날까지 받아온 터라 절대 미룰 수는 없다는 아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다 하는 건 무리지 싶다. 아이 몰라 나는 이제. 나는 몰라. 알아서 해. 아이 그래도 일단 나를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 그냥 해야지. 날 잡은 날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현 다음에 해란 말이오. 여기 있는 사람 잡지 말고. 아들이 왜 반대하는지 잘 알지만 기왕 시작한 거 미룰 게 뭐가 있냐 싶다. 날 잡아놓은 거니까 해야지. 네. 해야죠 뭐. 지금도 일손이 부족해서 처가 식구들에게까지 도움을 받는 처지. 사람 하나 구하지 않고 어떻게 양쪽 가게를 다 하겠다는 걸까? 정말이지 걱정이다.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부쩍 기운이 없어진 어머니를 보면 더 걱정이 된다. 아 허리 아파서 안 됐어. 많이 힘드셔요? 엄마 많이 피곤하시죠?
집에 가셔. 피곤하신데. 아,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 손님들 많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 내가 짬나면 갈게. 내일은 두 가게를 다 열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걱정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잠시 짬이 난 사이 정옥 씨가 나설 차비를 한다. 나 집에 갔다 올게요. 아이, 그거 참나. 아, 늦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래? 아니 그거를 왜 미루냐고.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지. 아니, 이거 미리 정해야지. 뭐 했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 어차피 할 거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그냥. 아니, 언제 해, 그럼? 난 모르니까. 왜 저렇게 고집만 부리는 건지 도통 아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정옥 씨라고 힘든 걸 왜 모르겠는가. 그런데도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팔순이 다 된 시어머니를 언제까지 장터로 나서게 할 수는 없는 노릇. 무작정 쉬라고 하면 안 된다 할 게 뻔하니 아들 내외에게 새 가게를 맡기고 시어머니에게 관리를 부탁드리려 한 것이다. 아직 국밥집 일이 끝날 때가 아닌데 일찌감치 가족들이 돌아왔다. 말로는 혼자 하라고 난리를 쳤지만 고생할 아내 걱정에 성규 씨가 서두른 것이다. 저기 있잖아 청소기로. 저 정수기에 좀 먼지 있지. 저거 좀 다 빨아들여. 거기에 좀 떨어지는 거. 가게로 와. 할 일 있으니까 빨리 와. 오늘은 학교 다니느라 떨어져 지낸 둘째 아들도 함께다. 아내가 걱정이 돼서 두 아들까지 대동하고 온 성규 씨. 억척을 부리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자, 수아나, 이리 와봐. 가만히 둘째 아들만 불러내는 성규 씨. 요즘 들어서 어깨가 좀 아프다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도 못 갔더니 통증이 심해졌다. 어깨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파스 한 장이면 됐는데 이제 그것도 들지 않고. 먹고 살면 할 수 없는 거야. 국밥 장사 10수년, 몸 어디 성한 데가 없다. 고맙다. 끝나고 저는 이제 엄마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 자신도 일이 고된데 아내는 얼마나 힘이 들까. 속상한 마음에 화는 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성규 씨다. 오늘 하루 종일 남편과 투닥였던 게 신경이 쓰이는 정옥 씨.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버지 어깨 아프다고 해가지고 테이핑하고 있어, 테이핑. 아버지 내려오신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얼굴을 봐야 풀어주던 말던 할 텐데 보이질 않으니 어쩌겠는가.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아이고 야 걱정하지 마셔요. 장보고 피곤해. 웬만큼 해. 웬만큼. 오늘 못하면 내일 해. 피곤해. 내일 개업식인데 어떡해요. 혼자 애쓰는 며느리를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이원번 할머니도 팔을 걷어붙였다. 어느새 가게로 돌아온 성규 씨. 이번 한 번은 져주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다. 당신 왔어?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쩌나 했는데 참 다행이다. 여보, 많이 아프지? 예? 고생했어. 아이, 당신 있으니까 내가 있잖여. 커서 고마워. 좀 도와줘. 드디어 새 가게가 문을 여는 날. 좋은 날이라더니 날씨도 화창하다. 감사합니다. 이리 와봐. 이거 꽃. 이거 강화꽃 여사가 이거 당신 주래. 아이고, 너무 고맙네. 아이고, 참말로. 야, 진짜 이쁘다. 들어왔네. 이거 당신 덕에서 나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왔습니다. 아이고, 잘 오셔요. 바쁜데.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예. 시어머니의 지인이 도와주러 오신 것. 근데 잘 오셨어. 이리 와. 이거 좀 조금 더 들어줘. 결국 가족 회의 끝에 오늘 하루 개업한 가게는 시어머니가 맡아주시기로 한 것.
대신에 모든 재료나 순대는 장터국밥집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손자 며느리와 성규신의 둘째 아들도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시험 문제로 잠시 지방에 가 있는 조카 세영 씨만 빼고는 온 가족이 다 모인 셈이다. 다들 열심히 돕고는 있지만 손발 맞춰 일한 적이 없으니 뭐 하나 맞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잠깐만 눈을 떼도 일이 터진다. 요즘 싹 훔치니까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이원분 할머니의 지시가 없으면 일이 되질 않는 상황. 이러니 혼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시장에서는 여럿이 하니까 엄벙범벙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내가 혼자 하려니까 더 어렵지. 상황이 어려운 건 장터 국밥집도 마찬가지다. 한라면 국밥 1인분 포함 좀 해줄래? 국밥은 4개인데 한 대만 주셔.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부족한 곳을 다 메꿔줬는데 그 역할을 정옥 씨 혼자 하려니 혼이 쏙 빠져버릴 지경이다. 가족들이 엉덩이 붙일 새 없이 일해도 숨 돌릴 새도 없다. 오늘 하루 잘 넘길 수가 있을지 걱정이다. 그날 밤. 고생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개업한 걸 축하하기 위해서다. 신재능이도 돼지 만지고 왔는데 돼지를 또 먹어? 이 사람아, 우리는 아이러브 돼지 아니야, 이 사람아. 먹어야지. 맞죠? 예, 맞아요. 아이러브 돼지죠? 다들 허기를 채우는데도 고기 한 점을 드시지 않는 이원문 할머니. 얼마나 고됐으면 만사가 다 귀찮은 표정이다. 다음 날 일찌감치 어머니부터 찾은 성규 씨. 어제 혼자 가게를 꾸린 어머니가 걱정돼서 살피러 나선 것이다. 아니 뭐 여기 누워 계세요? 땀까지 뻘뻘 흘리고 도대체 일어나지는 못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 그래 얼마나 저게 길을 그러시는겨? 아이고 이거 펄펄 끄네. 아이 참. 아무래도 어제 무리를 하신 모양이다. 빨리 집으로 들어와 얼른. 뭘 왜요? 어머니 지금 아파갖고 저기 하는데 빨리 들어와봐. 알았어요. 에이 진짜 이거 일 벌려놓고 이거 무슨 이거 노인네는 병이나 만들어놓고 이 예피나 아무튼. 그렇게 하지 말자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 사단을 냈으니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을 셈이다. 들어와. 깜짝 놀라 한달음에 달려온 정옥 씨. 아니 엄마 많이 아프셔요?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요? 약 먹었으니까 오늘 자보고. 아이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해서.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잠깐 나와. 아이고 걱정이네.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저기 아프셔갖고. 예? 그러니까 하나만 하려고 그랬잖아. 2개씩 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나도 사실은 걱정은 좀 많이 돼. 당신이 막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도 지금 걱정은 많이 돼. 아니 그래 약도 한 번 안 드신 분인데 여태까지 건강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 노인네만 저렇게 잡아갖고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놓고 해라 그랬잖아. 사람을 구해놓고. 아니 나도 그냥 사람을 진짜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근데 사람이 안 들어온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러니까 하나만 해봤잖아. 하나만. 아유 참 그 돈. 아유. 이 모든 게 아내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정말이지 우라가 치민다. 애들 집 사주려면은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건데. 무슨 집을 사줘? 무슨 집을? 수영이는 결혼할 때는 집 사주고 차 다 사주고 그러면은 수환이 세영이도 결혼하면은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자식이지 뭐. 조카도 자식이지 뭐. 다 해줘야지. 아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줄은 성규 씨도 오늘 처음 알았다. 이제 하지 말자니까 하나만 해. 하나만.
아 나도 힘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다 하지 마. 다 없애버려 그냥. 그렇게도 둘이 싸우려면 뭐로 해요? 그냥 다 접어버려. 하지 말고. 에이.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마는 성규 씨. 싸운 거 아니에요. 아, 큰 소리 내고 그러니까. 싸운 거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아유, 안 싸워요, 엄마. 걱정하지 마셔. 저 올라가서 일할게요. 내가 병이 나가지고 애들만 괜히 큰 소리 나게 했네. 며느리의 마음이 정말로 고맙다. 언제 조카 장가 보낼 계획까지 세운 건지. 그런 생각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하던가 그러지. 아이고 참나. 지 혼자 무슨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뭐 할 거야 그래? 에이. 그래서 그동안 억척을 부렸던 모양이다.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몰아붙인 자신이 참 바보 같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하루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이원분 할머니. 날이 밝자마자 아들 내외가 있는 위층을 찾았다. 몸은 좀 괜찮으셔? 잘 오시지 않는 터라 무슨 일인가 싶다. 너 시장키 내놔. 시장키를 왜요? 아이 글쎄 내놔. 시어머니의 호통에 놀란 정옥 씨. 성규 씨도 놀라긴 마찬가지다. 이번 장은 쉴 거요. 그렇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아니 시장을 왜 쉬어요? 에? 시장 쉬면 안 되는 건데 시장을 왜 쉬어? 그거를 쉬면 안 하루장 되는데. 쉰다고 죽어? 아이고 걱정 말어. 안 돼요. 하루장 줘서 안 죽어. 아유 안 돼요. 그걸 벌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먹고 사는데 그 뭐야 장을 가 하루 쉬면은 그걸 어떻게 된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못 쉬어요. 이 키는 내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럼. 아이고 혼자 왜 쉬어요 그래? 애미가 너무 힘들어서 쉰다. 해야죠. 아이 그래도 장을 가야죠. 걔 밑에 가게 너랑 나랑 둘이 하면 돼. 너는 하루 오늘 여기 있어. 내려오지 마. 같이 가 장사해야지. 뭐 너 나오지 마라. 그때 오늘 하루만 쉬어. 나오지 마. 갑자기 장사를 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정옥 씨. 어리둥절한 건 남편 성규 씨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어머니 나쁘신데 그래. 그리고 넌 애미한테 좀 잘해라. 그런 며느리가 어딨냐. 조카까지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그냥 뭐 한 가지라도 해주려고 그러고. 어?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내 새끼도 아니고 조카 새끼인데. 우리 얘기는 우리 둘이 문제는 우리가 다 얘기할게요. 해결할게요 우리가. 흰소리 말고 와서 어이 고기나 갖고 와. 예. 어제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 휴가를 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왔어요. 엄마는? 장사는 너하고 나하고 할머니 저기 아빠 그렇게 하겠죠. 엄마 갔어요? 네 엄마 휴가였어. 할머니가. 맨날 일만 하던 사람이 무슨 휴가래? 아이고 어저께 또 한바탕 했다. 네 엄마하고. 뭐 이렇게 맨날 싸워요. 싸울 일이 뭐가 그렇게 있다고. 아들 앞에서 참 면이 서질 않는다. 일을 두고는 안 하면 못 베기는 사람에게 휴가는 고문이나 다름이 없는 터. 정옥 씨 결국 30분도 못 참고 가게로 나섰다. 왜 나가. 아이고 그래도 일은 해야죠. 아니 나가지. 가서 오늘 하루 쉬어 내가 할 테니까. 아니 그래도 일은 해야지. 아니 오늘 하루 쉬어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쉬어. 오늘 해 넘어갈 때까지 오지 마. 강제로 쫓겨난 셈이다. 나 혼자 이거 어디를 가냐 이거.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거. 쉬는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내내 일만 하다 쉬려니 이것도 쉽지가 않다.
그냥 붙일 테이프 이거. 갑자기 테이프는 어디에 쓰려나 봤더니 그 사이 또 뭔가를 한 모양이다. 이번 장에 국밥집에 왔다가 허탕칠 손님들을 위한 안내물을 준비한 것이다. 장사가 그리도 좋은지 참 못 말린다 싶다. 이제 더 갈 데도 없고 어떻게든 해볼 생각으로 가게로 돌아온 정옥 씨. 시어머니가 보시면 분명 쫓겨날 테니 슬쩍 살펴보는데 엄마 안 계시네? 어디 갔어? 이러다가 엄마랑 그래 할 테니까. 아유 내가 이래야지. 아니요 내가 이래야지. 어저께 미안했어. 미안하지 뭘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어찌됐든 화해를 했으니 됐다 싶다. 그 사이 터미널에 나선 이원분 할머니. 여기서 완도 가는 거 있어요? 천안에서는 없어요. 아, 그럼 어디까지 있어요? 광주까지 가는 거 있어요. 그럼 내일 걸로 하나만. 내일 몇 시차로요? 도대체 광주행 버스표는 왜 끄는 걸까?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시어머니 없는 틈에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정옥 씨.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 왜요? 왜요? 아니 오늘 일하지 말고 오늘 쉬랬잖아. 엄마하고 둘이 힘들잖아요. 엄마하고 둘이 하시게는. 아, 힘드는 거 하루만 우리 힘들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와? 자, 이거 갖고 너희 친정에 가서 며칠만 놀러 와. 사실 완도는 정옥 씨의 친정이다. 일 때문에 편히 친정 한번 가지 못하는 정옥 씨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다. 어떠야? 친정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갔다 오니까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가 주건데 엄마 써요? 그래요? 이거 뭔데? 쿠폰이래 돈. 이런 건 태어나 처음 받아본다고. 야, 오늘 이거 너 써 이거. 알았어. 아이고.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네. 우리 가족 열심히 살자. 화이팅! 국밥집 3대는 오늘도